저리 가세요. 당신 얼굴 보면 숨이 막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신 얼굴을 보면 그날 밤이 떠올라요. 비 오는 도로에서 누군가 제 가슴을 밀었어요. 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당신을 밀어낸 적이 없다고요.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그 사람은 아내를 보고 공포에 질리는 걸까요? HK푸드 본사복도였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통유리 벽면, 말끔한 정장 차림의 면접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한 이 건물은 대한민국 식품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직원 2,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업 HK푸드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복도 맨 끝 구석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색 헤링본 무늬 낡은 양복.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어깨 선이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무릎 위에 5살배기 아이를 올려 앉히고 작은 이마에 손등을 대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옷깃을 여며주는 손길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시선 같은 건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수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던 구두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심장 소리만 온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수연, 38살, HK푸드 회장. 대한민국 식품업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단호하고 계약 협상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합정동 한강변 아파트로 돌아오는 순간 그 단단함은 현관 앞에 벗어두는 구두처럼 무너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수연은 언제나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커튼을 치지 않은 창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흔들렸지만 그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잔 속의 루비빛 액체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멈추고 바라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파 맞은편 벽에 2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환하게 웃는 35살 남자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쪽은 분홍 베넷 저고리를 입은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앞에는 시든 흰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꽃을 사와야지 하면서도 매번 그 자리에서 와인 잔만 기울이는 게 수연의 밤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하루가 갔어.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째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강민준,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5월에 어느 비 오는 밤 갓난딸을 차에 태우고 충남 외갓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전소됐습니다. 수연은 1년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새벽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빈 관을 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뒤로 수연은 이 자리에서 매일 밤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바로 그 얼굴이 면접장 구석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낡은 보일러가 웅웅거리고 천장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번갈아 들렸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강민준, 36살.
아니, 정확히는 그 이름이 진짜 자기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3년 전 충남 어느 산길 풀숲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됐을 때 낡은 양복 안쪽 세탁소 라벨에 적혀 있던 이름이 강민준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으니 그냥 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누운 5살 딸 서아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서아야, 또 열이 올랐네. 민준이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찬 바닥이 맨발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해열제를 물에 녹여 한 숟가락씩 먹였습니다. 서아는 잠결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아빠가 주는 약은 고분고분 삼켰습니다. 열이 조금 가라앉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민주는 자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헤링본 무늬 양복 한 벌, 안쪽 라벨에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은색 반지 하나.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지만 너무 달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빼지 않느냐고 물으면 민준 자신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부엌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4만 원. 민주는 한숨을 삼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HK푸드 로고가 찍힌 캔 몇 개와 채소 부스러기가 전부였습니다. 그 재료를 꺼내 냄비에 물을 붓고 채소를 잘게 다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를 위한 특수 영양식이었습니다. 서아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주는 영양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그 솜씨였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칼을 쥐는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재료를 다지는 속도, 불 조절하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감각까지 전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손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영양식을 보온병에 담고 나서 민주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3장, 서아, 약, 물티슈, 그리고 기저귀 1장. 면접 가방에 기저귀가 들어있는 사람은 아마 민준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빠, 그거 아기 거야. 나 5살이야. 어느새 눈을 뜬 서아가 침대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 컸어도 혹시 모르잖아. 서아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래도 기저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에 열이 오르면 가끔 실수를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버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복순 할매였습니다. 충남 보령 시골에서 3년간 민준과 서아를 돌봐준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이놈아, 오늘 면접이지?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안다. 민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침은 서아 영양식만 만들고 자기 밥은 걸른 터였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건 머리보다 정직해. 알겠지? 민주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좌절할 때마다, 이름조차 자기 것인지 모르겠다고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무릎 위에 스르르 잠든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아빠 양복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오늘 꼭 붙을 거야. HK푸드 본사 면접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연구소장 박태원, 56살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경력이 전무하네요. 학력도 자격증도 없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 이후 과거 기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식품연구보조직에 지원하셨습니까? 제 딸이 선천성 면역 결핍입니다. 매일 제가 직접 영양식을 만듭니다. HK푸드 제품을 베이스로 쓰고 거기에 영양소 배합을 조절합니다. 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배합을 조절한다고요? 왜 이 방법을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칸막이 너머 연구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엉겼어. 소스가 자꾸 엉기잖아. 기름이 분리돼서 덩어리가 지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면접실까지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장이 한숨을 쉬며 또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코끝이 움직였습니다. 칸막이 너머에서 흘러오는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비릿한 냄새.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구연산을 먼저 넣어서 산도를 낮추면 엉기지 않습니다. 산도가 높으면 단백질이 뭉치거든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고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식은 곧바로 23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연구팀이 넉 달간 매달린 난제를 한마디로 풀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름이 강민준입니다. 수연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잔을 겨우 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 넉 달을 못 풀던 걸 냄새 맡는 순간 한마디로 풀었다는 것. 수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채용하세요. 소장이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도 아직이고 경력이 전무해서 채용하세요. 두 번째였습니다.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나갔습니다. 회장실에 혼자 남은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원래 그랬어. 냄새만 맡으면 답을 찾아냈지. 설마. 민준이 HK푸드에 입사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배치된 업무는 기본 보조였습니다. 시료 정리, 데이터 입력, 장비 세척. 민준은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말이 적은 대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료를 확인할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시료를 맛볼 때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혀에 올렸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숟가락이나 스포이트를 쓰는데 민준만 그렇게 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부엌에서 민준이 늘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새 소스를 만들 때마다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봤습니다. 숟가락 쓰라고 말하면 이게 더 정확해라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딸 이름 강서아. 출산 직후 병실 침대에서 밤새 베넷저고리에 손으로 술을 놓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수연의 아. 이름 짓던 날 민준에게 말했었습니다. 아빠 성이랑 엄마 이름을 합친 거야. 민준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 그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수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회사복도 한가운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제품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수연이 순서대로 맛을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소스였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혀에 맛이 퍼졌습니다. 감칠맛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균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혀끝에 남다 사라지는 여운. 이 맛을 내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 부엌에서 사라진 바로 그 사람의 맛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사람이 10명도 넘게 앉아 있었으니까요. 숟가락을 쥔 손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업무 점검을 핑계로 연구부서에 내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 용액이 든 병을 들어 기울여서 점도를 확인하고 뚜껑을 열면 냄새를 맡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뭔가를 따지는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민준의 왼손 약지에 머물렀습니다. 은색 반지. 유리창 너머라 안쪽 각인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폭, 두께, 광택이 바른 정도까지 자기 것과 너무도 닮아 보였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민준이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서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마를 짚어보고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온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수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 남자가 민준이면 어떡하지? 저 남자가 민준이 아니면 어떡하지? 어느 쪽이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복도에서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두 손으로 민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얼굴이 수연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나요. 비 오는 날 도로에서 당신이 저를 밀어냈어요. 가슴을 두 손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민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민준이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복도 벽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밀어냈다고. 비 오는 날 도로에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단 한 번도. 그가 대체 무슨 기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서아가 어린이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딸기가 접시에 가득 담겨 있었고 서아가 한 입, 두 입 먹었습니다. 몇 분 뒤 목에 붉은 점이 올라왔습니다. 팔에, 볼에 두드러기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선생님, 간지러워요. 민준이 연구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운 서아의 작은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 왔으니까. 서아가 울음을 참으면서 민준의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아빠가 와서 안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딸기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딸기만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소식이 수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린이집에서 서아라는 아이가 딸기 알레르기로 의무실에 갔습니다. 강민준 씨 딸이요.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기 알레르기. 그 세 글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수연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의 알레르기가 딸기인가요? 네.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기 알레르기. 강민준의 집안에서 대대로 나타나는 유전이었습니다. 수연 본인은 알레르기가 없으니 이 아이가 딸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얼굴, 같은 손동작, 같은 맛, 그리고 이제 같은 유전 알레르기까지.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저 남자가 내 남편이야. 서아가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요? 우리 아빠가 밥 해줄까요? 아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수연이 웃으면서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민준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강민준 씨, 서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면역 결핍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골수 이식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특히 어머니 쪽이 일치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연락이 가능한가요? 모릅니다.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요. 민주는 진료실을 나와 대기실에 앉은 서아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빠, 주사 안 맞아도 돼? 응. 오늘은 안 맞아. 민준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서아를 살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재우고 김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엄마 쪽 혈연 기증자가 필요하대요. 내 가족을 찾아야 해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야지. 서아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진짜 가족을 찾으면 할머니는 어떡하냐? 3년을 키웠어. 서아가 새벽에 열나면 할머니가 안고 병원 뛰어갔어. 시골길에 가로등도 없어. 캄캄한데 서아 안고 뛰었어. 할머니 무릎이 삐걱거려도 뛰었어. 할머니. 근데 내가 가족을 찾으면 할머니는 남이 되는 거요? 3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요? 할머니는 절대 남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도 서아도 죽었어요. 할머니가 울다 말고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찾아. 서아를 위해서. 근데 민준아, 약속해. 가족을 찾아도 할머니한테 밥 먹으러 와야 해. 명절에, 생일에, 아무 날에도 와야 해. 약속할게요. 무조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부엌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서아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 무렵 HK푸드의 내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사장 최유진의 지시였습니다. 신원 미상자의 취업 자격 부적합을 사유로 강민준에 대한 해고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유진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왜 내 허락도 없이 해고를 추진했어? 수연아, 이건 회사 규정이야. 신원이 확인 안 되는 직원을 연구 핵심부에 두는 건 리스크야. 내가 회장이야. 채용도 해고도 내가 결정해.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유진을 향해 이런 어조로 말한 건 1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럽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수연에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이 유진의 얼굴 위에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수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눈이 다시 평소로 돌아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결정할게. 미안해. 유진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였지? 그러나 해고 절차는 이미 진행된 뒤였습니다. 민준에게 해고 통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아의 열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39도, 40도. 민준이 서아를 안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뛰었습니다. 반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서아가 링거를 맞았습니다. 민준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14만 원. 입원 보증금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서아의 작은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복순 할매였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많이 아파요. 응급실이에요. 돈이 없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갈게. 첫 버스 타고 갈게.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요. 이놈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너 매일 밤 잠꼬대해. 수연아 하고 4년을 매일 밤 한 번도 안 빠지고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겠어? 그리운 사람 이름만 잠꼬대에 나오는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이수연. 매일 밤 꿈에 나오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공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운 사람 이름만 잠꼬대에 나온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손에서 반지가 떨렸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 처음으로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이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최유진 부사장 비서인 정아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급하다고 합니다. 정아. 유진의 비서. 10년간 유진 밑에서 일해온 32살 여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정아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정비 영수증, 정비소 이름, 차량 번호, 작업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조작, 결제 내역에 유진의 법인카드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사고가 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USB였습니다. 정아가 태블릿에 꽂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도로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차였습니다. 그 앞에 민준의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이 차에서 내려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두 손으로 민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민준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원하는 거야. 내가 떠나야 해. 민준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그 직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절벽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태블릿을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유진이 인사팀에 보낸 지시들이었습니다.
민준의 해고를 신원 미상을 사유로 올리라는 지시. 연구실 내부에서 민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라는 지시. 수연이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차단 지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밀쳤어. 수연의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 기억하는 비오는 밤, 자신을 밀어낸 여자. 그건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민준의 기억 속에서 유진의 얼굴이 수연의 얼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잃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뒤섞이면서 유진을 수연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어. 밀어낸 건 내가 아니라 유진이었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보고 공포에 질렸던 이유. 복도에서 뒤로 물러서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 전부 이해가 됐습니다. 회장님, 어린 서아와 아버지가 해고당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경찰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브레이크 조작 영수증, 이메일 출력본,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체포 시점을 며칠 뒤로 미뤄달라고요. HK푸드 창립 8주년 기념 생방송 발표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파격적으로 회장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연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3년 전 민준과 함께 개발한 레시피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민준에게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맛의 기억, 머리가 잊어도 혀가 기억하는 것, 냄새가 불러오는 추억. 그것이 민준에게 남은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발표의 당일이었습니다. HK푸드 창립 8주년 기념 생방송. 본사 1층 대강당에 무대가 꾸려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각도를 잡고 있었고 객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 서아와 김복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빠 나와? 응. 할머니도 처음 보는 거야. 할머니 떨려? 아이고, 70세 쌀에 이런 데 오니. 다리가 떨려. 서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유진이 민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민준 씨, 신원 미상자를 생방송에 올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온몸을 훑쳤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객석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민준이 멈췄습니다. 커튼 틈으로 서아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이 유진을 지나쳐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하겠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레시피는 8년 전 이 회사를 함께 만든 사람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잡는 칼이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재료에 칼이 닿는 순간 손이 기억을 따라갔습니다.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썰고 소스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강당 안에 소스가 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준의 코끝이 움직였습니다. 그 냄새였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부엌, 햇살, 웃음소리,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수연이 접시에 소스를 담아 민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맛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이라는 것도 수백 명이 보고 있다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민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수연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제발 기억해달라는, 돌아와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스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조용한 강당에 울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간 잠겨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햇살 가득한 부엌이었습니다. 수연과 나란히 서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스를 떠서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한 입 먹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짜다. 안 짜거든. 내 입이 예민한 거야. 당신이 짜게 만드는 거야. 수연이 팔을 때렸습니다. 민준이 피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부엌 가득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베네 저고리에 술을 놓고 있는 수연. 민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라고 하자. 하늘에 서, 수연애야. 예쁜 이름이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진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도로에 유진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두 손으로 민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수연이 원하는 거야. 내가 떠나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이 혼란 속에 차에 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밟히지 않았습니다. 절벽 커브가 다가왔습니다. 밀어낸 건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민준을 괴롭혀온 거짓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 부엌에서 맛을 볼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동작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민준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3년간 흐릿했던 안개가 걷히고 처음으로 선명한 눈으로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아. 3년 만에 입 밖으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잠꼬대로만 불렀던 그 이름을 깨어서 처음 부른 것이었습니다. 나야, 민준아. 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자기 왼손에 반지를 빼서 민준의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반지가 나란히 놓이자 각인이 합쳐졌습니다. 평생이야.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카메라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3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가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아가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꿈에 나오는 사람. 수연이 무릎을 꿇어 서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서아야, 나 엄마야. 서아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엄마. 수연이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무대 뒤였습니다. 유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대기실 모니터에 세 가족이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수연을 끌어안고 서아가 그 사이로 파고드는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아야,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네. 14년 동안 수연이 옆에서 웃어줬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 정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반은 진짜였어. 수연이를 정말 좋아했어. 그것만큼은 사실이야. 유진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근데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저 남자는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수연이가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였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이 얘기할 때 눈빛이 달라졌거든.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눈을 준 적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미웠어. 민준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 눈빛이 미웠던 거야. 유진이 손끝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라져줬으면 했어. 그러면 수연이가 다시 내 수연이로 돌아올 것 같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민준이가 사라진 뒤에도 수연이 눈에서 그 빛이 안 사라졌어. 3년 내내 죽은 사람 사진 앞에 앉아서도 그 눈빛이었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틀렸다는 거. 민준이를 없애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 경찰 2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유진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거 봤으니까 그걸로 됐어.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진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스스로 벗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고리를 풀어서 벗은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정아에게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연의 것과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14년을 같이 목에 걸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수연한테 전해줘.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골수가 서아에게 이식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엄마의 피가 딸의 몸속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수치가 올라갔고 열이 멈췄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HK푸드 연구실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나란히 실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레시피를 짜고 민준이 맛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 시료를 맛볼 때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혀에 올렸습니다. 수연이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안 고쳤네. 이게 더 정확해. 3년이 지나도 똑같아. 연구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엄마 밥 먹어요. 서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6살이 된 서아였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무엇보다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수연, 서아, 그리고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민준이 만든 소스 요리, 수연이 만든 샐러드, 그리고 할머니가 충남에서 가져온 된장찌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된장은 왜 이렇게 싱거워? 할머니 또 그 말이야. 서아가 킥킥 웃었습니다. 수연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보령 내려갈까요? 된장 담그는 거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3년 전 전화 너머에서 내가 가족을 찾으면 할머니는 남이 되는 거냐고 울었던 그때 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네. 3년 전에 풀숲에서 데려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밤이었습니다. 서아를 재우고 민준과 수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왼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약지에 은색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3년이나. 미안한 건 나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수연이 민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소스 문제를 왜 풀 수 있었을까? 머리는 전부 잊었는데. 수연이 민준의 손을 들어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기억한 거야. 머리가 잊어도 손은 기억하니까. 서아 방에서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나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민준과 수연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1년 전까지 서아의 잠꼬대에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아는 세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손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만들어 먹이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을 맞추는 법, 그리고 가족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법. 수연이 오랫동안 혼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던 그 거실이 지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였던 시든 꽃이 걷히고 그 자리에 서아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파란색이 칠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빨간색으로 웃는 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서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밥 한 끼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손이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숟가락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니까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누구에게 밥 한 끼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화면 오른쪽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뜻한 감동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